우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적에 뭐부터 해요?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를 막 찾아보지 않나요?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부터 해서 과일, 예전에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고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요즘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단식이라는 게 굶는 거고, 굶으면서 빼는 거는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게 똑똑하게 제대로 알고서 단식을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떻게 먹는가 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뭘 먹어도 상관없는데 언제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살은 오히려 빠지는 신기한 방법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단식이 왜 중요한 건가요? 식습관이 되게 엉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당분들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이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복감을 체험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단식을 확 시켜버리면 이게 오래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갈망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간만 한번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고 공복감을 체험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이제 또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당분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을 시켜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때 단식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1에서 2단계를 볼게요. 우리가 식사 후에 한 16시간까지는 냉장고라고 해서 글리코겐이 근육에 저장된 형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회복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우리 몸이 민감해져서 다시 에너지를 태우기 좋은 상태가 되는 시간이 우리가 단식을 했을 적에 한 16시간까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3단계를 얘기를 해보면 16시간에서 3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청소 모드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조금 배식세포들이 오래된 세포라던가 찌꺼기 같은 먹어치우고, 그러면서 염증 수치들은 내려가고 하는 단계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면은 근손실을 걱정을 하는데 의외로 근손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초대사량은 오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굶잖아요. 굶으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은 사냥을 해야 될 때다, 식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오르고 근력도 줄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서 16시간에서 30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늙고 병든 세포를 재활용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과정이 일어나서 노화도 방지되고 피부 탄력도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4단계가 바로 만 하루 이후 24시간 이후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 케톤이라는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이 키토시스 상태가 체지방 감소를 넘어서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굶은 지 한 40하루쯤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기억력이 좋아진다, 좀 집중력이 또렷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케톤이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당이 다 사용이 되고 남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5단계가 들어가면은 단식하고 난 지 한 일주일쯤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공복감이 안 느껴진대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감이 안 느껴지고 우리 몸은 지방만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근손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단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은 정말 막 며칠 이상 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장기 단식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한번 배워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인데요.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가장 좋은 것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을 16시간, 8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3등분을 해서 하루에 3분의 1시간만 먹는 거지. 근데 이 나머지 3분의 1이 자는 시간이라 의외로 얘가 또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시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2시부터 8시까지만 먹고 아침은 거른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면 나도 평상시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바빠서 아침 그냥 걸렀던 날에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부터 항상 있었던 말이 6시 이후에만 안 먹어도 살 잘 빠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내가 10시 정도의 아침을 먹고 6시까지 저녁을 먹고 그 뒤에만 안 먹어도 얘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되게 난이도 하의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야식 같은 걸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야식을 먹어도 돼요. 대신에 아침에 내가 그러면은 끼니 시작하는 시간을 좀 늦추면 되지.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렵지가 않은 게 야식을 엄청 든든하게 먹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프나. 그래가지고 1시에 먹어도 힘들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한 10시에 야식을 먹었다.
그럼 그 다음 끼니는 나는 한 2시쯤에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활 패턴을 보고 내가 저녁에 조금 많이 먹어야 된다, 내지는 외부 모임이 많다, 좀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아침 끼니를 한 끼 걸러주는 게 좋고, 반대로 내가 조금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부터 조금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저녁을 쉬어주는 것도 좋지. 예를 들어서 배달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은 해지면 보통은 육체 노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아침부터 좀 강한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 점심을 먹어주고 저녁을 좀 건너뛰거나 하는 게 훨씬 지키기 쉬울 거고, 반대로 조금 나는 저녁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줄여주시는 게 훨씬 지키기 쉬울 거고, 내 생활 패턴을 보고 내가 이거 하기 쉽겠다 하는 방법으로 지켜주면 돼요. 단식할 때 진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단식할 때는 인슐린이 자극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없는 차는 괜찮아요. 무가당 차라던가 물이라던가 블랙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달지 않은 음식, 당분이 적은 음식, 차 같은 거는 괜찮아요. 5대2 단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 중에서 5일은 제대로 먹고 이틀만 단식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2일은 아침과 점심을 거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아침이라고 해보자. 토요일까지는 잘 먹었어.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하고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만 조금 간단하게 먹어주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5대2 단식이 된 거지. 이때는 아침 점심을 걸러주고 저녁을 먹을 때는 갑자기 또 많이 먹은 위가 놀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양은 많지 않게 제한을 해주고, 또 너무 혈당이 튈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주 단위로 본다고 하면은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내가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아침 점심을 걸러주고 저녁만 간단하게 먹어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근데 꼭 아침 점심일 필요는 없고 내가 뭐 점심 저녁이 낫다 싶으면 그것도 좋고요. 선생님은 맨날 물어봐. 사실은 선생님은 어떻게 살이 다시 안 찌나요, 여유가 없나요 인데 이 공복감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공복감이라는 게 괜찮구나, 그리고 이 상태가 꽤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하는 거를 잠깐씩이나마 경험을 해보면 결국 얘가 장기간으로 내가 덜 먹는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실은 저는 간헐적 단식을 잘 걱정스러운 게 꼭 간헐적 폭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루치 총량 내지는 이 시간대에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보상 심리로 내가 한 끼를 건너뛰는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내지는 엄청 몸에 안 좋은 거를 잔뜩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간헐적 폭식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결국 다이어트는 전체 칼로리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한 끼를 조금 더 줄이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게 줄이는가에 대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을 건너뛰는 경우는 되게 많아서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항상 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효과를 나는 못 봤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사실은 아침 밥을 건너뛰었고 과자나 빵이나 뭐 간단한 음료수라던가 당분이 잔뜩 들어간 커피 같은 거, 그런 거는 먹은 걸로 안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간헐적 단식은 그런 것도 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꼭 밥을 안 먹었다고 안 먹은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잘 먹은 거다.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 너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같이 식단을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하고 저는 그날 먹은 거 다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는 간헐적 단식한다고 요거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항상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차려진 아침밥을 먹거나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만 아니었다 뿐이지 아침에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 하나 들고 오셨고, 회사에 간식들 달다구리들 있잖아, 너무 힘드니까 안 먹으면 좀 어지럽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과자들이나 이런 거는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간헐적 단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 처음에 한 3단계쯤에 세포 리사이클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리사이클링이 일어나기는 힘들지. 단식이 아니었던 거야 이건. 결국은 다이어트라는 건 섭취 총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먹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냐가 간헐적 단식인 거고, 결국은 건강한 식단을 좀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해요. 총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시간을 줄였으니까 나는 먹는 양은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거야, 먹는 양을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은 다이어트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분의 1시간만 먹는 만큼, 한 끼니만큼의 섭취 칼로리는 줄어야 살도 빠지면서 조금 우리가 간헐적 단식에서 목표했던 혈당 조절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세포 재생 효과라던가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조금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는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아침을 꼭 먹어라 라고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친구들을 보면은 아침을 안 먹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마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애였는데 오히려 내가 맨날 다이어트 하고 있고 되게 입맛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아침 안 먹었는데 뭐 이러고 조금만 이제 배 안 고파 보이면은 아 나 그냥 이번 식사는 끼니는 건너뛸래 그러고 스킵하고 혼자 먹고 와 이러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항상 날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예전에는 우리가 관찰적 연구를 했던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살찐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을 거르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살이 덜 찔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건데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이게 아니다. 어느 시간에 먹느냐 보다도 내가 조금 더 총 하루 섭취 칼로리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달라질 수 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먹는 양에 대해선 그렇대.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먹는 게 조금 더 현명할까에 대해서는 시간도 이렇게 좀 간헐적 단식의 방법으로 조금 줄여주면은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이제 막 갑자기 양을 줄이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익숙해졌던 거에서 갑자기 양을 확 한 번씩 줄이는 게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데 이게 혼자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게 한약이지. 한약을 먹으면은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 배 안 고픈데 한 끼 정도 건너뛰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저도 그래서 좀 한 끼 정도 건너뛰었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내가 식사량을 이렇게 확 줄여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조금 되게 힘들다. 이 공복감이 큰데 얘가 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은 그렇게 공복이 힘들지가 않아져.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식사량을 적은 채로 유지를 몇 번을 해보게 되다 보면은 식사량을 줄이기가 수월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생명체들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식사량을 줄이게 되거나 너무 포만감이 적은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은 반드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게 꼭 필요해요. 너무 그래서 과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죠.